하루의 시작, 한 해의 시작,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한다. 그 소망은 점점 작고 현실적인 것들로 변해간다. 2023년 신년, 저마다 작은 소망의 씨앗을 심는 기분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니엘 브란의 패션 에세이 2023년 새해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개묘년이죠? 개묘, 토끼. 흑토끼 맞죠? 네.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다니엘 프란도 2023년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첫 방송을 하는데요. 그 기념으로 또 저희가 좀 블랙으로 이렇게 옷을 또 맞춰 입고 왔습니다. 네. 토끼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블랙으로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잠을 못 자서 토끼 눈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항에서 또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차가 이렇게 막히는 경험을 또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동안에 우리가 뭐 연말 되면 의뢰하는 해맞이 이제 뭐 여행들을 많이 떠나잖아요. 근데 그 해맞이 여행객들이 돌아오는 그 인파가 그렇죠. 어떤 명절보다 더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뭐 서울 이야기도 좀 드렸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축제 이야기도 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차가 이렇게 막히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새해 맞이를 한다는 것은 저희 한국에서는 꽤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해가 바뀌는 거에 대한 그렇죠. 뭐 기념 이런 거. 올해 뭐 그 보신각 타종도 아마 근래 최대 인파라고 아마 그러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떠한 축제나 뭐 어떠한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은 어떤 취향이 반영되어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이제 한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신년 맞이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가 막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2000년대 들어온 밀레니엄 이후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새해맞이 풍습처럼 오히려 뭐 설날, 뭐 추석 이런 거보다는 더 가족 간이라든가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해맞이하는 풍습이 자리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는 좀 저희도 소망을 좀 해봤죠, 나름. 그렇죠. 그래서 2023년에는 진짜 좀 저희의 삶에 있어서 보다 행복하고 자유롭고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션 방송이다 보니까 항상 뭐 TV를 보든 어떤 자료를 보든 아니면 거리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하고 다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이 눈여겨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각 그 타종 행사에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도 뭐 역시나가 사람들이 뭐 요즘 또 겨울이 날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올해만큼은 그 롱패딩이 아마 위력을 더 하내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뭐 블랙의, 특히나 블랙의 그 패딩의 의상들이 뭐 연말에 크게 기여한 것 같고 거리를 이렇게 수놓는 어떤 컬러였던 것 같습니다. 또 패딩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패딩을 입고 다니느냐 이 정도로 그 패딩이라는 아이템은 한국인들에게 이 겨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아이템이 아닌가. 특히 이제 모 브랜드의 패딩이 특히 이제 그렇죠. 청소년층들을 겨냥해서 아마 그런 그죠? 하나의 그렇죠. 트렌드고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것도 그 신년에 없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청소년 교복하고도 뭐 관련되는 얘기도 있을 것 그렇죠. 같죠. 네.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브랜드, 특정 브랜드에 이렇게 유행이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패션의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패딩 안에서도 여러 급이 있죠. 브랜드들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유행했던 그 패딩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그 브랜드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패딩이라는 아이템 물론 이제 패딩 안에서도 그 뭐 디자인이 좀 변할 수 있겠죠. 뭐 저희가 이렇게 입던 때만 해도 뭐 롱 패딩, 숏 패딩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패딩이었어요. 등산 패딩.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롱 패딩이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숏 패딩 그렇게 가면서 점점 이 패딩에 이제는 뭐 패딩에 뭐 털이 들어가지 않고 뭐 공기로 채워진 이제 에어 튜브형의 뭐 패딩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예, 뭐 다운에서 구즈에서 이제 뭐 그렇죠. 에어로 네. 이렇게 바뀌어가는 뭐 아주 다양한 이런 패딩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를 좀 뭐 이렇게 막 약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한국인들을 이렇게 디스한다고 할까요? 외국 사람들이 쟤네들 왜 등산도 안 가는데 등산 패딩을 입냐? 뭐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던 이 서방의 국가들도 오히려 그런 명품급의 브랜드들에서 패딩이라는 아이템을 내놓으니까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무색할 정도로 본인들이 더 패딩들을 즐겨 입는 이러한 것들이 참 이 패딩을 떠나서 패션의 아이템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가치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들이 시선이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마 패딩의 그 어떤 트렌드를 만드는 그 계층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청소년들이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사실은 그 일상 속에서 어떤 패션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뭐 그런 게 없다 보니 교복 위에 뭔가를 그렇죠. 걸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거기 어떤 브랜드명이 노출되는 어떤 그런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고가의 어떤 기능이나 뭐 어떤 그렇죠. 디자인성을 떠나서 단순한 어떤 고가의 그렇죠. 아웃도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보면 청소년들이 어떤 패션의 어떤 진정한 멋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외형적인 걸로 어떤 계층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층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좋지 않은 문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우리 그 사회 현실 속에서 이제 이 패션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디로 진입을 하는가 하면 그런 이제 패션의 경험들이 명품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문화들은 점점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지금의 어떤 우리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일반 그 형태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아마 그런 문화도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좋은 면도 있다면 좋은 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뭐 패션은 네. 양면성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또 다른 그 학교 안에서 계급 사회를 형성하는 것 같이 그런 형태로 정말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브랜드라는 것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이 브랜드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지 길이가 통이 얼마나 넓으냐, 또 한동안 또 이게 스킨이 좁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치마 그렇죠. 길이가 얼마만큼 짧고 기냐 이렇게 따라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급은 좀 그렇지만 계층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패션이라고 하는 그 아이템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옛날하고 또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러한 한국의 그게 이제 한국에 말씀해 주신 대로 교복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교복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최소한의 발버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교복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고 치마 길이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입고, 또 겨울에는 추운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위에 패딩이라도 하나 더 걸쳐서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싶은 학생들이 가장 또 이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이제 가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가방을 어떤 가방을 매느냐. 음흠. 왜 우리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란도셀 있죠. 그 그렇죠. 박스 형태의 예. 거의 뭐 전 국민의 그 유아 학생들이 메고 다닐 정도의 국민 가방, 그런 것처럼 학생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가방인데, 가방도 이제 유행이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막 주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달린 큰 가방, 뭐 이런 게 유행한 적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것처럼 학생들의 신분 안에서 본인들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어떤 한 가지 아이템, 그런 것들로 이제 본인들의 개성을 표현하지 않나. 또는 기존의 교복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 그리고 뭐 체육복을 이렇게 믹스해서 입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는 뭐 옆에 학교 이제 학생들의 교복을 빌려 입고 그런 친구들도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새해 첫 방송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올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옷장을 한번 열어보고서 자기만의 어떤 컬러, 자기만의 스타일을 한번 이렇게 옷을 입어보기 전에 옷장을 한번 열어보고 그렇죠. 나의 옷은 어떤 옷들로 있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이고 어떤 컬러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다니엘 브라는 사실 옷장이 뭐 커요. 크다라기보다는 큰 창고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시즌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죠. 어떤 때는 뭐 겨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추워졌는데 뭐 겨울 내내 지나도록 그 옷을 못 찾아서 못 입는 경우도 많고 안 보여서 못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옷장을 열고 한번 시즌별로 한번 이제 구분도 해보고, 아, 내가 어떤 색상을 주로 입는구나.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걸 바꿔봐야지, 이런 거보다는 내가 사실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의상들의 취향은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메인으로 해서 거기에 서브 아이템을 하나씩 이렇게 시즌보다 넣어보는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옷장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뭐 크죠. 하지만 크면서도 작죠. 그만큼 옷이 작다라고 너무 많기 하는 게. 때문에 그 큰 공간이 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옷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원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막 한여름에 이제 막 발견이 되고 합니다. 겨울 옷이. 이거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인데 여기서 나오네, 이제 이러면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진짜 장롱 속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옷들 또는 잊고 있었던 뭐 옷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면서 또 이 새해 맞이에 어떠한 또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1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음악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좋습니다. 거북이 하면 토끼의 이제 라이벌이잖아요. 영원한 라이벌인가요? 네. 절친하니까? 절친이기도 하죠. 라이벌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영원한 동반자 같아요. 저는. 거북이의 음악을 들려드렸고요. 가사에 나오면 이제 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고 네. 어떤 게 행복한 삶이고 힘든 삶이고는 결국엔 본인이 이제 선택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심각하냐 이제 그냥 좋게 좋게 살자. 힘든 일도 있는 거다. 이제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가사인데요. 가볍게. 예, 이 거북이가 토끼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이 토끼의 해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보는 해가 되면 어떨까 예, 바라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옷장 얘기도 드렸고 아까 이제 교복의 뭐 패딩 얘기도 드렸듯이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패딩 문화도 뭐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또 그 학교 안에서 어떠한 사회를 형성하고 계급을 형성해서 그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좋게 본다면 어떠한 그렇기에 또 그런 패딩 관련된 이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패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새롭게 이제 패딩들의 디테일이나 이런 재미난 아이템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어떤 그 외모에 대한 자기 그렇죠. 자신에 대한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거를 형성해가는 시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을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보다는 부모님들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뭐 그 옷 한 벌을 사실은 뭐 어떤 가정이든 그 옷 한 벌 못 사주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옷을 우리 본인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가 이런 거를 오히려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고요. 또 아까 이제 옷장 얘기를 같이 더불어서 하면 저는 이제 옷이 많다라고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저는 30년, 40년 전에 그 옷도 버리지 않는 옷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면 같은 종류의 옷은 뭐 평생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올해 저는 그 이제 하나의 컨셉을 잡은 게 좀 리폼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폼을 하려면 뭐 당연히 그 자기가 입었던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뭐 리폼하는 건 아니어도 면으로 된 소재나 뭐 이런 옷들은 무조건 다 버리는 것만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잘 그렇죠. 보관도 하고 또 충분히 그거는 뭐 자녀들이 입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뭐 5년이 넘어도 아버님이 입으시던 뭐 티셔츠도 입고 목도리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막 요즘에 워낙 유행이 빠르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본인들의 이제 그러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아직 형성이 되지 않는 나이잖아요. 학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패딩을 물론 사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사주시겠지만 물론 이제 자기가 직접 벌어서 사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그 학생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뭔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한창 이제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러한 패딩 문화라는 거는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고 뭐 길거리를 다녀봐도 부모님들은 접하게 되잖아요. 요즘 고등학생 애들은 패딩을 입는구나 저렇게. 그러면
전형적인 그냥 학생들은 당연히 부모님한테 쪼르겠죠. 나 저거 사줘. 저 브랜드 사줘.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 브랜드의 옷을 사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인지도가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짝짝 그 가짜는 아니지만 한 단계 낮은. 예, 한 단계 낮은 뭐 어쨌든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음흠. 근데 그거를 사주시면서 하는 말이 그냥 뭐 딱히 큰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거예요. 남들이 다 똑같이 다 입는 거 사서 뭐 하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 부모님이 지혜가 있으셨네요. 좀 너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그 브랜드를 사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반반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 나도 그냥 나도 저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나도 쟤네들처럼 저거 입고 싶은데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좀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지 다 똑같으면 그 재미가 있겠어? 설득 당하는 거, 예, 이해하는 뭔가는 반반의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음. 그리고 학교에 그걸 입고 갔을 때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애매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완전히 뭐 가짜거나 뭐 음.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라면 놀리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입고 막 이럴 텐데 거의 뭐 동급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그 유행에 따라가는 브랜드가 아닐 뿐이거든요. 좀 차별화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봤을 때도 막 와 너도 이거 샀어가 아닌 뭐 새로운 건데 근데 나랑 꿀리지는 않아. 네. 그러니까 뭔가는 그 바라보는 시선들이 묘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약간 부러운 건지 아니면은 뭔가는 좀 이상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또 이제 해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 그런 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옷을 사도 뭔가는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할 때도 나만의 것을 더 찾고 싶어 하고 차별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찾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현명하십니다. 옷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런 정말 나를 찾아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뭔가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시켜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패딩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패딩에 얽힌 사연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대학 시절인 거죠. 대학 때 오늘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그 와인색 컬러예요. 그 패딩을 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골에서 아버님이 대학생 아들에게 그 옷을 선물한다는 게 흔치가 않는데 저희 아버님은 뭐 워낙 또 패션을 좋아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사놓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뭐 유명 브랜드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해에 바로 그 주간에 제가 이제 설악산 여행을 갈 계획이 있어서 여행을 가서 정말 그 패딩을 입고 찍은 사진이 너무 저한테는 어떤 명품보다는 더 기억에 남고 지금도 아스라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아마 패딩이 지금도 어딘가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그것을 아빠한테 필요해서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겨울이었고, 그다음에 문득 이렇게 아버님이 선물로 주시는 어떤 그 아이템, 이제 그 옷이 그 컬러와 어떤 거기에 이런 것들 평생을 가는 기억의 어떤 이런 거죠. 이처럼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요즘에 이제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패스트 패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패스트 푸드의 개념처럼 의상이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뭔가는 스토리가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방송에 그렇죠. 오늘 사실 타이틀이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에 양말 한 켤레라도 어떤 만약에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 양말을 따뜻하게 신으시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하는 거. 또 그렇죠. 부모님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하나를 이렇게 선물하더라도 좀 뭔가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고받는 그 다음에 또 내가 입는 이런 패션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 한때 또 그런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장롱 속에 이제 부모님의 옷을 이렇게 꺼내 입는 그 자식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냥 꺼내 입는 것을 넘어서 그 과거 사진들 있잖아요. 앨범들 이렇게 뒤져보면 진짜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 옷장에 있는 이 옷을 입고 본인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진하고 그 옷을 내가 입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런 게 그런 이제 있었군요. 그렇게 해서 SNS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부모님 자랑 그런 트렌드가 짧게 있었거든요. 어,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때 막 보면은 막 댓글들도 막 난리가 나요. 막 뭐 부모님이 왜 이렇게 잘생기셨냐, 왜 이렇게 이쁘시냐부터 해서 그 옷이 이렇게 그대로 또 오면은 그 얼굴들이 이렇게 또 이어지잖아요. 유전자라는 스토리텔링이 것은. 되죠. 예, 네. 닮았기 때문에 와 업종이 이렇게 젊었을 때 똑같냐 모습이 심지어 옷까지 똑같으니까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레트로의 문화가 시작됐죠. 그게 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5년 전 정도.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요 근래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학교 있을 때 여학생들이 보면 아빠의 자켓이나 아빠의 셔츠를 입고 오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오버핏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참 느낌이 좋았었어요. 특히 이제 남성복을 딸들이 입는다, 아빠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시대 정서 안에는 잘 녹여지지 않는 건데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좋았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아까 이제 오버핏이라고 하는 패션 트렌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떠한 게 매개를 가지고 그게 이제 뭐 패션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나아가는 또 미래를 이렇게 더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이 사실은 이제 뭐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패션 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션과 관련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내지는 좀 더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방송을 이제 해가면서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해는 뭐 연말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빴었어요. 그래서 누구 게스트를 초대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좀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좀 초대해서 좀 그런 옷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앞에서
happy things. 네, 제이 레빗의 Happy Things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행복하네요, 막 음악이. 뭐든지 좋고, 그만해. 뭐 만나는 사람도 좋고, 뭐 출근길도 너무 행복하고, 출근하려고 이제 옷 고를 때부터 이런 것처럼.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네. 뭐 진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이제 아침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할지, 오늘은 어디 갈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고 이제는 좀 그래서 아마 이 신년 맞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장롱 속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롱 속에 뭐 내 옷만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희 가족들의 옷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친구의 옷이 있을 수도 있어요. 놀러 왔다가 막 두고 가가지고 뭐 아직 1년이 넘었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그게 흔한 아이템이 양말이죠. 저는 양말 정리하다 보면 정말 친구가 신고 갔던 양말, 또 우리가 양말은 왜 이렇게 한 짝이 돌아다니는 게 많죠? 아직도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패션이라는 거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참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과거의 누구를 생각하고 또는 어떠한 시간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아이템이 돼서, 그래서 저희는 버리질 못하다 보니까 이 옷장이 점점 쌓이고 넘쳐나고 그것도 부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가끔은 또 정말로 잘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죠. 올해는 다니엘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 하나 약속합시다. 우리가 올해 옥천 지역에 그 알뜰장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정말 좀 이렇게 좋죠. 이렇게 내놓는. 좋은데 벌써부터 걱정이 좀 드네요. 왜요? 애정이 담긴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빈티지샵을 또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거고요. 또 그 나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간다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분이 좀 묘해요. 가슴이 되게 아프다 그럴까요? 돈이 뭐 그냥 종이 쪼가리로 보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빈티지샵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켠에는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이렇게 옷을 전해줬을 때 막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땐 되게 기분이 좋죠. 다음에 우리가 방송으로 만약에 알뜰장에 나가게 되면 방송을 하고요. 미리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진짜 몇 분을 꼭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고 받는 거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 왜 몇 년 전인가 그 CF가 하나 있었잖아요. 할머니 목도리가 아버지가 하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한 아이템으로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 것식으로 좀 내가 입어서 더 좋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더 잘 어울린다면 저희들은 돈을 떠나서 충분히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죠. 판매 위주보다는. 그렇죠.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가져간다면 너무 행복하죠. 그만큼 우리한테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또 이어서 가져가 주시는 거니까 그 정도라면은 슬프지 않죠. 오히려 기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실 패션 이 스쿨을 통해서 많이 하는 일들도 그런 거예요. 정작에 본인의 스타일을 모르잖아요.
그것을 찾아주게 하고 또 뭐 누가 봤을 때 뭐 비싸고 좋은 옷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어울리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주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 패션 클래스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옥천에서 했던 그 패션 이제 프로젝트 이름도 뭐 장롱 속 오래된 미래 그죠? 이런 네. 것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 2년 전 예. 3년 전인가 벌써? 2년 전. 2년 전이군요. 예, 그래서 그 장롱 속 오래된 미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또 포항에서 했던 프로젝트도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본인의 이제 옷장 속에 있는 그러한 옷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새롭게 재탄생시켜 보기도 하고 또는 다른 것과 믹스 매치를 해서 좀 새롭게 보여지게끔 연출을 하기도 하는 네. 그런 것들이 꼭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어렵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도 팁을 드릴 거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패션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어떤 프로그램들은 아마도 그런 스타일의 또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뭐 워낙 잘 돼 있고 또 사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 이게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 이렇게 잘 하는 게 있어요. 그 오늘의 데일리 룩 해가지고 그렇죠. 출근길에 쫙 빼입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찍는 예, 본인을 체크하기도 하고 뭐 SNS에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찍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번쯤 뭐 그거는 사진을 막 잘 찍어요, 못 찍어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찍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매일 아침 옷 쫙 출근하기 전에 옷 쫙 해고 거울 앞에서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마 조금씩 또 스타일이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난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몇몇 스쳐가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나는 왜 이렇게 영혼 없이 사진을 올리는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패션은 사실 그날 일에 대한 뭐 학생들이야 사실 매일 학교 수업을 가는 거지만 일반 사회인들은 항상 그날의 스케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패션은 TPO 개념의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이라 그래서 때와 상황과 그다음에 장소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아는 센스가 가장 그렇죠. 멋쟁이죠.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고 아니면은 또 내 스스로가 어떤 그런 저는 그 패션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이 느슨해질 때는 오히려 굉장히 경직된 타이트한 정장 스타일의 옷을 입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아주 프리할 때는 뭐 더 뭐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울할 때는 조금 컬러풀한 이런 거를 오히려 옷을 통해서도 이렇게 조금 바꿔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이 너무 기능적인 거 그다음에 남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자기화해 나가는 이런 그런 거. 그래서 하루에 어떤 생각 하나를 조금 내가 뭐 우리가 의식주에서 옷은 가장 기본이니까 그런 생활 습관이나 생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루어보는 해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막 요즘에 이렇게 트렌드를 굳이 꼭 따라가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래된 것이라고 그래서 또 너무 막 그 유행에 뒤처지거나 뭐 별로인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옷장 속을 뒤져보면서 내가 좋아했던 거 이런 걸 한번 되짚어 보시고 또 요즘엔 또 물론 이제 관심 갖는 것도 좋죠. 요즘엔 뭐가 유행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또 그렇게 옛 것과 현재 이제 또 트렌드 이런 것들 이렇게 믹스해서
한번쯤 해보는 거 그런 게 저희가 늘 교육을 하는 게 이제 타이틀이 그래서 뭐뭐 속에 오래된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것도 가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지속 가능성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버려지고 이런 게 아니라 또 뒀다가 뭐 또 한 10년 후에 또 꺼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10년이 더 지났으니 20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사는 것은 지금은 새 거지만 10년이 지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인 하나의 패션의 형태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바람입니다. 네. 저 음악 한 곡 듣고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넌 듣기해 또 말랑말랑해 네 냄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넌 토끼 시기해 또 보실보실해 네 뱃살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젤리 같은 너 마냥 소중해 영원히 안아줄게 피났지 마 두피 멍들라 내가 구름도 가려줄게 제발 밤에 눈치대만 있어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바람 불면 나가지도 마 날아갈 리 없겠지만은 혹시나 꽃피부 바람에 아파할까봐 넌 듣기해 또 말랑말랑해 네 냄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넌 토끼 시기해 또 보실보실해 네 뱃살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젤리 같은 너 마냥 소중해 영원히 안아줄게 늙어지면 지리산 가자 때론 많이 외롭겠지만 흑염소 키우면서 우리 둘이서 살까봐 넌 듣기해 또 말랑말랑해 네 냄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넌 토끼 시기해 또 보실보실해 네 뱃살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젤리 같은 너 마냥 소중해 영원히 안아줄게 넌 그대로면 돼또 있어주면 돼내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줄게 너를 만난 건 신의 한 수야 하늘에 감사할게 네, 장윤정의 돼지 토끼 듣고 오셨습니다. 이 돼지 토끼를 요즘에 이제 대끼라고 부른다 그래. 대끼. 돼지 토끼가 뭐예요? 그래서 돼지 토끼가 뭐냐면 그 이제 얼굴의 상을 저 약간 돼지 상이다, 토끼 상이다 이렇게 뭐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돼지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한 그 섞여서 돼지 토끼 대끼 같다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대끼 그래요? 같다. 처음 근데 듣네. 이제 이게 보니까 장윤정 씨가 딸이 그 대끼 같이 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이 딸에게 주는 선물로 돼지 토끼라는 그 노래군요. 음악을 네네. 만들었고 이게 아. 그 3D 이제 애니메이션 우리 음. 픽사나 디즈니 같은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만 뭐 500억인가 뭐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투자를 한 거죠. 딸을 위해서. 그런 와, 것처럼. 좋다. 근데 정작 딸은 이 대끼라는 별명을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요? 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토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돼지 토끼냐 이제 뭐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마 크면은 그죠. 예, 좋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댓글들 보면은 막 난리가 났어요. 맞아. 막 대리만족들도 하시고 막 딸이 얼마나 나중에 커서 보면 얼마나 좋아할지 그렇죠. 엄마가 본인을 이렇게 뭐 그런 것처럼 아까 저희가 패딩 얘기도 드렸고 부모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그리고 또 장롱 속에 아까 뭐 그 옛날 사진들하고 이제 그 SNS에 올려서 비교 분석하는 뭐 그러한 거 유행들 그런 것처럼 한 번쯤은 장롱 속에 이 옷을 학생들이 뭐 교복 안 입을 때 어디 놀러 갈 때 한번 입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장윤정 씨의 딸처럼 싫어할 수도 있겠죠. 아 이게 뭐야? 뭐 안 어울려. 막 너무 올드해. 그럴 때 또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죠. 이거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옷이고 뭐 스토리텔링. 어떠한 예. 스토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면서 하면 제가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처럼 그 친구들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싫은데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가? 진짜 좋은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패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패션을 갖고 가족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화는 이거 좋아? 어울려? 얼마야? 이걸로 끝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게 내 패션, 내 피부색하고 맞아? 그렇지. 아니면 내가 잘 입는 이거랑 맞아? 내가 주로 하는 일인데 이런 거랑 잘 맞을까? 그다음에 그렇죠. 또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데 이런 식으로 좀 그 패션을 통해서 어떤 가족이나 아니면은 좀 매개체가 되는 대상이었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랑 얘기를 하면 다니엘하고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할 때 사실은 패션의 어떤 브랜드 이게 아니라 패션 스토리텔링을 항상 주고받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기분으로 그다음에 어디서 왜 이런 느낌이어서 그다음에 또 언제 또 어떻게 입고 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들을 풀어내는 하나의 매개체가 패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끼리 아주 사소해도 같이 쇼핑을 가도 그냥 이거 비싸. 이거 좀 싸네. 야 그거 별로야. 야 이게 훨씬 좋아. 이런 것보다는 진짜 좀 야, 너는 평소에 요런 컬러가 너랑 잘 어울려. 부터 요런 그거는 좀 너한테 너무 큰 거 같아. 작은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면서도 그 왜 데이트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자친구가 막 물어보잖아요. 나는 뭐 머리 묶은 게나 뭐 푼게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푼게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오늘은 묶은 게 좋다. 평상시에는 푼 게 더 이쁜데 뭐 이렇게 조금만 디테일하게만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가족사 안에서도 이 옷장 안에 뭐 얘가 좀 학교 가는데 추워 보인다. 그러면은 내 옷장에 목도리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목에 둘러주면서 오늘 이 교복의 컬러에 뭐 잘 어울리니까 메고 가라. 날씨도 춥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싫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 번쯤 더 가족들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또 서로가 좋은 그 기억들을 공유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하고 우리가 패션 뭐 구매할 때 다니엘이 나한테 잘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잘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뭐죠? 나는 기억하는데 이거 어때라고 얘기하면 내가 항상 마음에 안 들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아? 그 그쵸? 비슷한 거, 그 있잖아, 비슷한 거 있잖아, 똑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별로 영혼이 없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선택을 물어봐 볼 때 제가 그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아? 이런 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진짜 패션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패션을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렇게 패션에 연관이 없는 분이라도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이미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 지금까지는 그냥 무의식적이었다면 한 번쯤은 의식을 해서 해보는 건 어떤가. 그래서 옷장을 그냥 내일 뭐 입지 이러고 그냥 그렇게 열었다 닫는 게 아니고 한번 저녁이라도 씻고 뭐 이렇게 저녁 드시고 옷장을 이렇게 탁 열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쵸. 싶거든요. 꼭 뭐 내일 뭐 입지가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심란할 때 사실 옷장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올 한 해에 정말 이 개묘년 토끼의 토끼 음악도 많이 들려드렸으니까 그렇게 과거에 좀 힘든 거 뭐 이런 거 다 떨쳐내고 좀 토끼처럼 이렇게 깡총깡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잘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다니엘 프란의 패션 에세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